국현은 방 안에서 수십 번째 이력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충혈된 채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는 그의 표정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합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죠. 내일, 아니 이제 오늘 오후에 있을 면접이 국현에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면접마저 실패하면 정말 다 끝이야. 국현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걸린 거울로 다가갔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30년 인생에서 가장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까만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어깨는 축 처진 채로 의욕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남들은 다 잘만 살아가는데. 국현은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29이라는 나이가 무겁게 다가오는 요즘 국현의 일상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실패한 면접의 연속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3년째 취업에 실패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어머니의 한숨소리와 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적이 귓가에 맴돌았죠.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너보다 못한 애들도 다 취업했더라. 국현은 서랍에서 수면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 약 없이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며 새벽까지 이력서를 수정하고 면접 준비를 하는 날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의 면접을 위해 몸을 뉘었지만 불안감이 그를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면접관들의 차가운 표정과 예상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모르겠다. 국현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된 지 오래였어요. 넷째 주 화요일마다 있던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에도 몇 달째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친구들 앞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거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국현은 어느새 울컥하는 감정에 눈물을 참았어요.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불안한 꿈속에서도 면접 질문에 대답하는 자신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지만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뜬 국현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그는 오늘이 어쩌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국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1시 면접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늘 일찍 준비하는 습관이 있었죠. 버스 정류장에 선 국현은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큰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모두 다 목적지가 있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국현은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러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지난 면접들의 실패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말문이 막혀버리는 순간, 면접관의 실망한 표정. 이런 기억들이 그를 괴롭혔죠. 버스에서 내린 국현은 면접 장소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했고 걷는 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싶었어요. 그는 익숙하지 않은 번화가를 지나치며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에 충실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다들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생각에 잠긴 국현은 어느새 낯선 골목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걷던 그는 문득 이상한 팻말을 발견했어요. 낡은 나무판에 붉은 글씨로 관상이라고 쓰여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런 걸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걸음 더 걸어가던 국현은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봤습니다. 이미 수십 번의 면접에 실패한 그에게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죠. 그냥 운세라도 한번 봐볼까? 국현은 망설이다 팻말이 가리키는 작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낡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시게. 문을 열고 들어선 공간은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국현은 방 중앙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과 지저분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그의 눈빛은 깊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개나 젊은이. 관상가 할아버지는 손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어요. 국현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먼. 계속된 실패로 자신감을 잃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괴롭지? 국현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놀란 표정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에 모든 게 다 쓰여 있네.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는 모양이지? 네. 면접이 있습니다. 국현은 자신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뭔가 믿음직한 구석이 있었어요. 관상가 할아버지는 국현의 손을 들어 손금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과 얼굴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군. 넌 어릴 때부터 성실했지만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실패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국현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훔쳐본 것처럼 정확했으니까요. 어떻게 그걸 아시죠? 40년 넘게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왔다네. 내 눈에는 지친 영혼이 담겨 있고 굳게 담은 입술은 말하지 못한 아픔을 보여주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말게. 너는 지금 어두운 터널 속에 있지만 곧 빛을 보게 될 것이야. 국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조언들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이 낯선 할아버지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 하지만 내 말을 기억해두게. 오늘 면접에서 성공하려면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되네. 할아버지는 국현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심을 다해 자신을 드러내라. 진심을 드러내라고요? 국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자네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만 했지. 완벽한 답변, 모범적인 태도. 하지만 그건 진짜 자네가 아니었네. 오늘은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말에 국현은 묘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길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어요. 정말 그게 통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진심에 반응하는 법이지. 면접관들도 똑같은 사람이네. 그들도 자신과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실패를 겪었을 거야. 자네의 솔직한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네. 국현은 처음으로 오늘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는 단순한 조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네. 대신 약속 하나만 하게. 자네가 빛을 찾은 후에 다른 이에게도 그 빛을 나눠주겠다고. 국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빛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바람을 거절할 수 없었죠.
가게를 나서며 국현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시 30분, 면접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으며 면접 장소 근처로 향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자신을 드러내라. 그 말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면접 장소 근처 카페에 앉은 국현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진실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자신을 드러내라. 하지만 내 진심은 뭐지? 국현은 준비해온 모범 답안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저의 장점은 끈기와 성실함입니다. 저는 항상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모두 취업 책자에서 본 듯한 뻔한 문장들이었죠. 이게 정말 나일까? 손가락으로 이력서를 탁탁 두드리던 국현은 문득 노트를 꺼내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자신을 돌아보며 솔직한 생각을 적었어요. 나는 3번의 취업 실패 후 자신감을 잃었다. 실패가 두렵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마지막 문장 앞에서 국현은 펜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취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국현은 잠시 생각한 후 계속 적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성장하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자신의 진심을 적어 내려가면서 국현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기대하던 완벽함의 부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다.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니 국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실패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그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가면을 쓰지 않고 진짜 나를 보여주자. 국현은 준비해온 답변들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실패한 경험도 숨기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시계는 12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면접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다시 몰려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희미한 자신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면접 장소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아침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듯 했어요. 할아버지의 조언이 단순한 위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장 앞에 선 국현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넥타이를 한 번 더 매만지고 양복의 주름을 펴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어요. 진심을 다해 자신을 드러내라. 그 말은 이제 마법의 주문처럼 국현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김국현님, 들어오세요. 면접실로 들어선 국현은 3명의 면접관을 마주했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중년의 여성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이했지만 양옆의 남성들은 다소 무표정했죠. 국현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시작해 볼까요? 평소라면 외워온 모범 답안을 술술 읊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국현은 잠시 침묵한 후 솔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29살 김국현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난 3년간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좌절을 겪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약간 변했습니다. 이런 솔직한 시작은 분명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하지만 국현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퇴근 후에는 항상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앙의 여성 면접관이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국현은 깊게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배움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처음엔 실패를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패가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잘하는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른쪽 면접관이 눈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국현은 준비된 대답 대신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때로는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진행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더 나은 것이 완벽한 것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국현의 솔직한 답변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음이 분명했어요. 가운데 면접관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소라면 회사의 비전과 자신의 목표가 일치한다는 뻔한 대답을 했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단순히 취업을 위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해 알아보면서 귀사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들과 직원 성장 프로그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크고 이곳에서 제 역량을 발전시키며 회사의 성장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국현의 진솔한 대답에 면접관 중 한 명이 공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로 진행되었고 국현은 처음으로 면접에서 자신감을 느끼며 질문에 답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건물을 나선 국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솔직하게 임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진솔했던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죠. 하늘은 어느새 저녁에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할아버지의 조언이 효과가 있었을까? 국현은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에 만났던 관상가 할아버지가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는 같은 길을 따라 걸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침에 보았던 관상이라는 팻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래된 벽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이상하네. 분명 여기였는데. 국현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할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몇 번 더 골목을 오가며 찾아보았어요. 결국 찾지 못한 채 그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국현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의 불안감, 관상가 할아버지와의 신비로운 만남,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면접까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모든 것이 이어졌죠. 정말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인 걸까? 아니면 국현은 할아버지가 정말 신비한 존재였는지
아니면 그저 운 좋게 만난 지혜로운 노인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조언이 국현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할아버지의 말은 내 안에 있던 목소리였을지도 몰라. 집에 도착한 국현은 피곤한 몸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평소였다면 면접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불안해했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현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던 덕분이었죠.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면접 결과는 일주일 후에나 알 수 있다고 했기에 그때까지는 평소처럼 지내야 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며 국현은 문득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제의 면접 경험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는 결과에 상관없이 그 경험 자체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격하면 좋겠지만 불합격해도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실패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진 듯 했어요. 그것이 관상가 할아버지의 영향인지 아니면 자신 안에 있던 변화의 씨앗이 싹튼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국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면접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국현은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며 결과를 기다렸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면접 장면이 떠올랐죠. 목요일 아침 국현은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띈 제목 합격 최종 면접 결과 안내. 순간 국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진짜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메일 내용은 분명했어요. 그가 지원한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 최종 합격했다는 내용이었죠. 국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메일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국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동안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기분이었어요. 그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부모님이었죠. 어머니, 저예요. 제가 취업했어요. 국현은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어디에? 제가 지난주에 면접 봤던 그 회사요. 방금 합격 메일을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국현은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안겨드렸던 실망과 걱정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이제는 그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그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실패가 부끄러워 피해 다녔던 친구들이었죠. 친구들은 모두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주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국현은 문득 관상가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너는 지금 어두운 터널 속에 있지만 곧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국현은 다시 그 골목길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근무가 없었기에 그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그날의 골목길에 도착한 국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관상가 할아버지의 가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팻말이 있었던 자리에서 국현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 그저 우연히 만난 현명한 노인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인생을 바꿔놓기 위해 나타난 특별한 존재였을까? 어쩌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조언으로 인해 국현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진심을 다해 자신을 드러내라는 말은 단순한 면접 전략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국현은 미소를 지으며 골목을 떠났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2주일 후 국현은 첫 출근을 위해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년 만에 입어보는 정장은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은 느낌을 주었어요.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전의 자신과는 달리 이제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담겨 있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국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길의 풍경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도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국현은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그를 맞이하여 회사 곳곳을 안내해 주었죠. 국현이 배정받은 자리는 마케팅팀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작은 공간이 꿈에 그리던 자신만의 영역처럼 느껴졌어요. 김국현 씨 환영합니다. 저는 마케팅팀 팀장 박지훈입니다. 국현을 맞이한 팀장은 면접대 가운데 앉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국현을 반겨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보여주신 솔직함과 성실함이 저희 팀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첫날이라 긴장되겠지만 편하게 지내세요. 박지훈 팀장의 말에 국현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솔직함이 실제로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관상가 할아버지의 조언이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첫날은 회사 시스템을 익히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퇴근 시간 국현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직 업무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더 컸어요. 식사를 마친 후 국현은 문득 그 골목길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골목에 도착한 국현은 예상대로 관상가 할아버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망스럽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국현은 팻말이 있었던 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그 자신도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감사의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골목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국현은 그 별빛처럼 자신의 인생도 이제 새롭게 빛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관상가 할아버지의 존재가 무엇이었든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였음을 인정했어요. 할아버지의 조언 진심을 다해 자신을 드러내라는 단순히 면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을까? 국현은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자네가 빛을 찾은 후에 다른 이에게도 그 빛을 나눠주겠다고. 이제 그는 그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쩌면 자신의 경험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현은 내일의 출근을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이제 그에게는 터널을 지나 만난 빛처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